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기사는 어떤 기사들이냐면 한마디로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대형마트 가니까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놀고 있더라. 일거리가 없더라.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주 민낯이, 중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조금 급격하게 많이 논의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부동산이 큰 축이었거든요. 자, 근데 정치적으로도 별로 과거의 부동산 경기를 호황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시진핑은 없고, 그래서 중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게 왜 위험하냐면 중국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지금 시진핑이 도로 사회주의 체제, 뭐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미 자본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과거로 회귀해서 어떤 그 부의 균형점을 찾겠다.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화 됐다. 부가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과거를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문의 논조, 애널리스트의 이 예측은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은 폭락하는 거거든요. 이미 폭락을 하고 있고, 이미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중국의 최고의 학군, 우리로 보면 서울로 보면 대치동이야. 이 선전에 있는 최고의 학군 지역의 아파트가 40% 폭락했다라는 거야. 40%. 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중국 최대 제조업 기지인 광둥선 선전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 이달 초 기준 푸댕구 바이아 지역에서 84제곱미터 방 2개, 여기는 뭐 한 32평에 방 2개를 빠졌나 봐요. 한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이 지역이 선전시의 최고의 학군이라는 거야. 자, 이 가격이 그 전에 얼마에 거래됐던 집이냐면 22억 한 3,700만 원에 거래됐던 집이야. 근데 지금 13억 4천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 40% 빠졌죠? 자, 우리로 보면 부동산 거품이 빠져가지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뭐 한 3억 간다고 하면 한 13억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빠지면서 잃어버린 10년, 30년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이 가격이 쉽게 회복이 안 되면 잃어버린 10년,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자,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그죠? 자본주의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야. 그죠? 그 거품이 빠지는데 일본도 중국도 이제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시작. 자, 그런데 우리만 따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만 열심히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 또는 전고점 가고 있어. 그 고가 주택에서는.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이 거품이 끼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는 최고 고급지에서 집값에 거품이 끼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현상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강남의 84 아파트가 46억, 35억. 그게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벌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 정도 가치가 가기도 쉽지 않은 가격이고, 그죠? 방 3개짜리가 무슨 뭐 강남에서 무슨 큰 가치를 갖는다고 그걸 45억, 46억을 주고 사냐고, 그죠?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거품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사냐? 단순한 논리로 사는 거야. 앞으로 또 다른 그 부자들, 또 다른 그 수요가 계속해서 강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계산상은 그래요. 그죠? 뭐 여기는 안 그렇겠어? 선전시는 안 그렇겠냐고. 선전시가 최고의 학군으로 계속해서 뭐 중국의 그 교육 열풍은 뭐 우리만큼 대단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을 거라고. 자,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지, 거품이 거치는 과정에서는 거침없이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중개인은 이 가격이 2020년 정점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폭락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이자 비용이 67% 늘었다라는 거야. 전세 가구가. 여러분, 전세가 있고 자가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더 대출을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로 사시는 분들은 옛날엔 빚을 내고 살았어도 조금씩 갚아나가잖아. 그죠? 갚아나가니까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전세로 사시는 분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야. 뭐 금액으로 보면 더 많을지 몰라도. 자, 보시면은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이 21만 4천 원이라는 거야. 가구당 월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6천 원 늘었다라는 거야. 늘었다라는 거야. 8만 6천 원 많이 늘었죠. 그죠? 67.4%가 늘어난 거야. 자, 이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치. 자, 중국이 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소비를 못해서 경제가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띄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산 거야.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지.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이자를 내야 되니까 소비 못하지. 집을 대출해서 사는 사람들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못하지. 거기다가 50년짜리 딱 받으니까 더 소비를 못하지. 그죠? 결국은 버블이 끼면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공식이야, 공식.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그것도 모르고 소위 부동산 투기꾼들은, 투기 강사들은 또다시 올라간대. 얘네들은 뭐 대출을 얼마 받고 뭐 빚을 얼마 내고 PIR이 얼마고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올라간대. 아니, 그게 무슨 전문가냐고. 그죠? 그게 무슨 전문가냐고. 투기꾼이지. 그죠? 자, 2021년 3, 4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세가구 이자 비용이 1분기 22% 급증했다. 올해 2분기까지 쉼없이 증가폭을 확대했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데도 이렇게 폭증했다라는 거야. 1년 반 만에 2배 넘게 뛰면서 처음으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은행들이 50년 만기 대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50년 만기 대출이 이 상품이 신문에 나오자마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로 집을 사야 되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달 들어서 2조 원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 이만큼 소비를 못 하는 거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다 놀라버린 거야.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24일 현재 2조 8천억 정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7월 말에 8,657억. 이거 몇 배가 더 나간 거야. 이달 들어 2조 210억이 더 나간 거야. 자,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 만약 이거 계속되면은 더 대출이 더 나오겠죠. 자, 이 상품은 수협에서 제일 먼저 선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잘 팔렸어, 수협에서. 그러니까 5대 은행도 나간 거야. 자, 50년 만기 대출이 문제가 뭐냐면 만기를 연장하다 보니까 대출 총액이 늘어나잖아. 그죠? 근데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잖아.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이 원칙이 무너진 거야. 꽁수를 부린 거지.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DSR 규제를 해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원금은 적게 내. 250만 원 내는데 210만 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집을 사자,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그러면서 이 대출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7천만 원 연봉자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때 약정 만기 50년 DSR 40%를 계산하면 5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만기로 하면 5억 6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면 5억 2천만 원, 4천만 원이 줄어들죠. 자, 산정 만기를 30년으로 줄어들으니까 4억 6천. 그러니까 50년과 30년 차이가 1억 원이죠. 그러니까 1억을 더 대출 받는 거야. 그죠? 1억을 더 대출 받고 원금은 적게 나가. 당연히 이자는 엄청 늘어나겠죠. 만기가 연장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빚 갚다가 죽는 거야, 결국은.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시세 차이가 나면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많이 사겠지.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스탑을 거는 거야. 스탑. 안 돼. 그렇게 건 거예요. 자, 대출 금액 3억 원을 가정했을 때 만기별 월 납입액과 총 이자는 보세요.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왔어요. 3억 원을 받았어. 10년 동안 원리금을 내는 게 월 310만 원 정도만 내면 돼. 월 310만 원만. 자, 이자로는 한 7,200만 원 내면 돼. 자, 20년을 받았어요. 원리금을 188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이제 20년 됐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났겠죠? 이자가 2배가 됐네. 그죠? 1억 5천 3백이 된 거야. 자, 30년이 됐어. 원금이 또 줄어들었어. 15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금이 줄어드니까 만기 연장이 긴 게 좋은 거야. 긴 게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다 보면 내가 저축하는 돈이 없잖아. 노후는 꽝이 되는 거지. 노후는 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자는 더 많이 늘어났어. 2억 4,400만 원이야. 자, 40년이 133만 원에 이자가 3억 4천. 50년이 124만 원에 이자가 4억 4천. 그러니까 50년을 내면 내가 받았던 원금보다 더 내. 40년을 받으면 내 원금만큼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집을 사서 좋다고 그러지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노후자금이잖아. 노후자금이 다 날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난 이 집을 안 사면 노후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현재의 집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무분별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자, 30년과 50년을 비교하면 매달 갖는 원리금은 약 151만원에서 125만 원으로 낮췄어. 분명히 낮췄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달 내는 돈만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거야. 50년짜리가. 그러나 총 이자는 2억 4,400에서 4억 4천. 그죠? 2배로 2억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30년과 50년을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싼 게 아니잖아. 그죠? 내 노후는 다 날아간 거야. 내 노후는. 자,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출이 나가면 우리 중산층들의 노후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노후가 다 날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 생활비가 없어. 그럼 그거 누가 다 보조해 줘야 돼. 정부가 또 다 보조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죠? 또 과감한 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대출 금액을 5억 원으로 늘렸어. 5억 원으로 늘렸더니 30년 만기 원리금이 251만 원이야. 자, 총 이자는 역시 4억 한 669만 원 정도. 총 이자가 30년 만기가 그래요. 자, 40년 만기를 해보니까 원리금이 223만 원이야. 줄었어. 그죠? 총 이자는 5억 7천이야. 그죠? 5억 7천. 5억 정도는 대출 받잖아요. 요즘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죠? 받잖아. 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 5억은 받아야 집을 살 거 아니야. 그죠? 자, 50년 만기 원리금이 얼마냐면 5억을 대출 받았을 때 207만 원이야. 그러니까 30년 만기로는 251만 원이었는데 207만 원이야. 이야, 이게 웬 떡이냐고 집을 사는 거야. 근데 자기가 내는 이자는 생각을 안 해. 이자가 7억 4천이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굳이 집 사겠어요? 그죠? 집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전세 사세요. 전세 사시고 이 돈을 저축을 하세요. 예금 5%짜리로 저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식도 사고 저축도 하고 굴리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행복한 노후 사세요. 그죠? 그러면 되지. 왜
이 집 한 채 가지고 빚을 내서 사냐고. 인구 감소 시대에. 그죠? 굳이 악을 쓰고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자 총액이 30년과 50년 4억에서 7억. 그죠? 7억에서 3억 4천. 이렇게 널뛰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봐도 안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충고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1%대잖아. 그죠? 내년도 1%대야. 여러분, 1%대면은 이거는 완전히 경기 침체 상황이야. 물가는 3%, 5%, 6% 올라가고 있는데 1%대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정부도 알고 있지. 그죠? 정부도 알고 있지. 경기 침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놀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거야. 30대, 요즘 집 사는 30대들에게 과거에 그 1%, 2%대 금리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우리의 그 수출 무역국의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이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자꾸 무리하게 집을 사냐. 그죠?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한국은행 총재가. 그죠?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잘못했다가 빚을 내서 집을 샀어. 5억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30대에 샀는데 60대에 집값은 내가 산 집값보다 빠지거나 그대로야. 근데 내가 계속 빚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 통장에는 빚만 남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안전하게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돼. 뭐냐면, 일단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행복하게 사는 거에. 여러분, 이제 막 부동산에 몰빵하고 그런 시대 아니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후변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언제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닥쳐올지를 몰라.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크게 또 강점이 아닐 수 있어. 그냥 전세로 사는 것도 오히려 괜찮아. 그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그죠? 그거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죠?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 있다.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과거에 일본처럼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주비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